뇌졸중 급성기에 우울증이 있다. 너무 나 힘들 것 같다. 난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이민우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이민우 교수님 2탄! 뇌졸중 환자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많고, 뇌졸중, 우울증 하면은 뭐 서로 연관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보통 있을 수 있는데,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후유장애, 뇌졸중 병변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은 우울한 기분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정도가? 실제로 뇌졸중이 생기고 나서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30%가 넘습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될 정도로 심하신 분들이 그 정도니까 우울감이 깔려있는 분들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는 분노 조절 장애까지 생길 수 있고 그런 분들도 한 10명에 3명 정도 되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져서 엄청 울다가 웃다가 이런 경우도 꽤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거의 2명 중에 1명꼴로 발생을 할 수 있는. 사실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게, 뇌졸중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와서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약이 되고, 기본적인 어떤 일상생활 자체도 힘들게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울감이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뇌졸중 병변하고 우울증이 관련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뇌졸중 생기고 한쪽 팔다리 마비가 오고 장애가 생겨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 이러면 누구나 우울증이 생기겠죠. 이거는 당연한 문제인 거고, 실제로 이제 뇌졸중 이후에 외견으로 봤을 때는 전혀 장애가 없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기억력도 괜찮은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MRI에 뇌경색이 보였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두엽이라든지 여러 감정과 관련된 병변에 뇌경색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팔다리 마비가 없어도 우울증을 호소를 하시죠.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인 것 같고, 이런 분들 외래에서 와서 운이 좋으시다, 아니 이렇게 뇌경색이 와도 팔다리 마비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도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 조절과 관련되는 부위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 증상 때문에 오는 우울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뇌졸중 그거 자체 때문에도 어쩔 수 없는 감정의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뇌졸중 환자의 우울증 증상과 뇌졸중이 없는 우울증 환자들의 증상이 좀 다른가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DSM-5라고 해서 우울증을 진단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뇌졸중 이후의 우울증과 주요 우울 장애에서의 우울증이 증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울감이 있다든지 흥미가 떨어진다든지 자기 가치관이 떨어진다든지 식욕이 떨어지거나 체중이 확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오르거나 수면장애, 불면증이 있을 수가 있고, 무기력감, 피로감, 자살사고 이런 게 다 똑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뇌졸중에서 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불면증 좀 심하고, 아무래도 팔다리 장애가 있다든지 안면마비가 있다든지 말이 어눌하기만 한다고 했을 때 자신감 어렵죠. 굉장히 떨어지죠. 심지어는 이제 안면마비만 남아있고 다른 게 다 좋아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모임에 간다든지 직장에 나간다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굉장히 그런 우울감이 더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뇌졸중에 의해 발생하는 우울감에서는 본인 자체가 사회적으로부터 고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고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되어 있고, 당연히 처음에 뇌졸중 발생하고 나서 많은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울감은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울감이 3개월 정도 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우울증, 심지어는 자살 사고까지가 2주 이상이 지속이 된다. 그럼 나는 뇌졸중 이후에 발생한 우울증일 수 있겠구나, 약을 먹을 필요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항우울제를 처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투약하는 약물은 뇌졸중 환자든 우울증 환자든 똑같을까요? 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울증 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작용 카테고리인 거고, 효능 효과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에서도 부작용을 이제 감안해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선택적인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가 있는데 에시탈로프람이라든지 서트랄린, 플루옥세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우울증에서 가장 많이 그렇죠. 사용하는 약이죠. 네, 일반적으로 부작용도 비교적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약들을 우선적으로 쓰게 됩니다. 우울감이 없는 환자에서도 항우울제를 쓰면은 약간 운동 기능이 좀 뇌졸중 환자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많이 썼던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요새는 많이 쓰진 그쵸. 않는데, 항우울제를 뇌졸중 환자에서 우울감과 좀 별개로 투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요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뭐 플루옥세틴 포함해서 그 SSRI 제제가 실제로 우울감과 관련 없이 뇌졸중 환자의 기능 예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가 몇 개 있었어서 그때는 환자가 나 우울하지 않은데요 라고 해도 약을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항우울제가 네. 부작용이 없는 약이 아닙니다. 부작용도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득과 손실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우울증 약을 예방적으로 썼을 때 환자가 실제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유럽 가이드라인을 봐도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봐도 뇌졸중 환자들에서 일괄적으로 항우울제를 복용을 하는 것은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뇌졸중 자체가 우울증의 고위험이 되지만 만약에 환자가 예전에 이미 우울증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뇌졸중 초기에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한다든지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약을 써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처음부터 약을 쓰진 않습니다. 항우울제는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써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네. 보통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손상이 된 뇌병변 때문에 오게 되는 우울증은 사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이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우울증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혹시 많죠. 예, 그거를 네. 좀 예방할 수 있는 저희가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외래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으신 걸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3개월 차에 우울감이 아니라 실제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맞을 정도로 좀 심각한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선별을 해서 약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외래에 3개월 차에 오시게 되면은 우울감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환자가 실제로 중증도 이상의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은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뇌졸중 급성기에 우울증이 있다. 너무 나 힘들 것 같다. 난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주치의에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뇌졸중 오면 당연히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창피하실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일단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적절하게 선별해서 약을 쓸 거고 항우울제를 쓰게 되면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뇌졸중 이후에 우울증 올 수 있다. 다만 일찍 증상을 좀 확인하고 일찍 치료를 하게 되면 우울감에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도 있으니 환자분뿐만이 아니고 보호자분들이 평소와 행동이 다르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들하고 보호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정상적으로 사시다가 뇌졸중을 경험하셨을 때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 몸이 약해졌구나, 앞으로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뇌졸중이 발생하고 팔다리 마비가 온다든지 말이 어눌해졌을 때 재활치료의 효과가 계속 있지 않습니다. 첫 6개월이 가장 좋고 그 6개월의 시기를 무기력감 때문에 재활도 안 받고 약도 안 드시고 뇌졸중 재발하고 하면은 남아있는 일상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약물 투약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우울감을 호전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무기력감도 호전시켜주고 재활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여생을 훨씬 더 괜찮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장애도 훨씬 적을 수 있고요. 지금 신경과와에서 뇌졸중 환자들이나 치매, 파킨슨 환자들의 우울증에 대해서는 약을 처방할 수 있고 저희도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울감이 있을 때 꼭 도움을 청하십시오. 오늘 저희는 이제 뇌졸중 환자에서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뇌졸중이 있고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울증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회복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 이후에 우울감이 있을 때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일찍 시작을 하셔서 심각한 우울증까지 가시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민호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